여러분, 2026년 1월 31일 또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내 관세가 미국을 살렸다. 자화자찬입니다. 자기 자랑 대잔치죠. 그런데 첫 번째 사례로 한국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며칠 전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 협박했습니다. 505조 원 투자 법안 안 통과시키면 Thank you, 관세 President Trump. It's good 25% to see you. 때린다. You too, President 한국이 Lee. 발 Great to be 빠르게 here. Let's 움직였습니다. begin. 정부가 미국 가서 협상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하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관세 정책이 성공했다. 한국이 증거다. 한국을 성공 사례로 써먹고 있습니다. 압박하면서 동시에 자랑거리로 쓰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계속 압박할 겁니다. 11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좋은 타겟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왜 한국을 첫 사례로 들었는지, 1,500억 달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월 26일,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 협박했습니다. 505조 원 투자 법안 안 통과되면 관세 25%로 올린다. 1월 27일, 트럼프가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하겠다 협상 모드로 바꿨습니다. 1월 31일, 트럼프가 기고문을 냈습니다. 제목은 내 관세가 미국을 살렸다. 기고문에서 한국을 첫 번째 성공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대전에 사는 트럼프 전문가 정타임라인 씨는 설명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자랑거리로 쓰고 있습니다. 이중 전략입니다. 첫 번째 진실, 트럼프가 자화자찬 기고문을 썼습니다. 내 관세가 미국을 살렸다는 제목입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이기고 씨를 보세요. 미국 언론을 연구합니다. 트럼프가 1월 31일 기고문을 냈습니다. 어디에 냈을까요? 주요 언론에 보냈습니다. 내용은 자기 자랑입니다. 내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 관세 정책이 효과를 봤다.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인천에 사는 미국 경제 전문가 최자랑 씨는 설명합니다. 트럼프가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 관세로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둘째, 미국 주식시장이 52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없다. 모두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진실, 트럼프가 한국을 첫 번째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썼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 첫 번째 씨를 보세요. 한미 관계를 연구합니다. 트럼프 기고문을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1,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20조 원입니다. 며칠 전 505조 원 투자와 다릅니다. 그건 3,500억 달러였죠. 1,500억 달러는 뭘까요? 부산에 사는 40대 박조선 씨는 설명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미국에 조선소 짓기로 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만듭니다. 군함도 만듭니다. 1,500억 달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이걸 자기 성과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실, 505조 원 투자와 220조 원 투자는 다릅니다. 트럼프가 두 가지를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정구분 씨를 보세요. 한국 투자를 연구합니다. 505조 원 투자는 3,50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AI, 바이오에 투자합니다. 이게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겁니다. 220조 원 투자는 1,500억 달러입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조선산업에 투자합니다. 이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광주에 사는 투자분석가 이학계 씨는 설명합니다. 두 개 합치면 5천억 달러, 735조 원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735조 원 투자한다 자랑하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네 번째 진실, 트럼프가 압박과 자랑을 동시에 합니다. 이중 전략입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최이중 씨를 보세요. 협상 전략을 연구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1월 26일, 한국이 약속 안 지키면 관세 25% 때린다 협박했습니다. 1월 31일, 한국이 1,500억 달러 투자한다. 내 관세 정책 성공이다 자랑했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산된 겁니다. 서울에 사는 협상심리 전문가 김합박 씨는 분석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자기 성과로 포장합니다. 한국 정부에는 빨리 법안 통과시켜라 압박입니다. 미국 국민에게는 내가 한국에서 투자 받아냈다 자랑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일본과 유럽도 언급했습니다. 한국만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박글로벌 씨를 보세요. 트럼프 통상 정책을 연구합니다. 트럼프 기고문에 다른 나라도 나옵니다. 일본은 알래스카 천연가스관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7,500억 달러, 1,10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관세 압박의 결과라고 자랑합니다. 대전에 사는 국제통상 전문가 정패턴 씨는 설명합니다. 트럼프의 패턴입니다. 관세로 협박하고 투자나 구매를 약속받고 자기 성과라고 자랑합니다. 한국, 일본, 유럽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여섯 번째 진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이물가 씨를 보세요. 미국 경제를 연구합니다. 트럼프가 기고문에 썼습니다. 관세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없다. 1월 21일 연설에서도 말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연준 목표치 2%보다 높습니다. 인천에 사는 경제통계 전문가 최사실 씨는 설명합니다.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실, 트럼프가 주식시장 자랑합니다. 52번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김주식 씨를 보세요. 미국 증시를 연구합니다. 트럼프가 자랑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52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는 말입니다. S&P 500이 2025년 52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트럼프 덕분일까요? 부산에 사는 40대 박진실 씨는 분석합니다. 반만 맞습니다. 주식이 오른 건 AI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I 기업들이 급성장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이 아니라 AI 붐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자기 공로로 포장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진실, 11월 중간선거를 노립니다. 트럼프가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30대 정선거 씨를 보세요. 미국 정치를 연구합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상원의원 3분의 1, 하원의원 전체를 뽑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공화당이 이겨야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관세로 일자리 만들었다, 해외 투자 받아냈다 자랑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선거 전략 전문가 이표심 씨는 설명합니다. 한국이 좋은 타겟입니다. 735조 원 투자 약속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계속 한국을 언급할 겁니다. 선거 때까지요. 아홉 번째 진실, 대법원 관세 판결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합법인지 판단합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최법원 씨를 보세요. 미국 법을 연구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 판단합니다. 위헌 판결 나오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너집니다. 합헌 판결 나오면 트럼프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서울에 사는 법률 전문가 김판결 씨는 예측합니다. 합헌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으니까요. 판결 나오면 트럼프가 더 강하게 관세 압박할 겁니다. 한국도 영향받습니다. 10번째 진실, 한국은 계속 압박받을 겁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좋은 타겟입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박지숙 씨를 보세요. 한미 관계를 50년 연구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계속 압박할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 735조 원 투자 약속을 자랑거리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아서 협상이 쉽습니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역 불균형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외교 전략가 정가고 씨는 경고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가 계속 압박할 겁니다. 한국은 매번 대응해야 합니다.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국회가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까지 통과시키세요. 트럼프 압박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자랑거리로 쓰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세요. 셋째, 투자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세요. 삼성, SK, LG, 현대차, 하나오션. 약속한 투자를 실행하세요. 넷째, 트럼프 발언을 매일 확인하세요. 기고문, 연설, 소셜미디어. 계속 주시하세요. 다섯째, 환율을 주시하세요. 트럼프 압박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출 기업 주식을 조심하세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일곱째, 방어주에 투자하세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안전한 섹터로 가세요. 여덟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트럼프 시대의 달러가 강세입니다. 아홉째, 장기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열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한국은 강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자화자찬의 10가지 진실입니다. 첫째, 트럼프가 기고문 썼습니다. 내 관세가 미국 살렸다는 거죠. 둘째, 한국을 첫 사례로 들었습니다. 1,500억 달러 투자받았다는 거죠. 셋째, 505조와 220조는 다릅니다. 합치면 735조 원인 거죠. 넷째, 압박과 자랑을 동시에 합니다. 이중 전략 쓰는 거죠. 다섯째, 일본과 유럽도 언급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닌 거죠. 여섯째, 인플레이션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실제로는 2.9%인 거죠. 일곱째, 주식시장 자랑합니다. 52번 최고치, AI 덕분인 거죠. 여덟째, 11월 중간선거 노립니다. 성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아홉째, 대법원 판결이 변수입니다. 합헌 나오면 더 강해지는 거죠. 열째, 한국은 계속 압박받습니다. 좋은 타겟이 된 거죠. 실전 대응법입니다. 첫째, 국회 법안 통과 2월 말. 둘째, 정부 미국 소통. 셋째, 투자 약속 이행. 넷째, 트럼프 발언 확인. 다섯째, 환율 주시. 여섯째, 수출주 조심. 일곱째, 방어주 투자. 여덟째, 달러 자산 확보. 아홉째, 장기 관점. 열째, 희망 유지. 트럼프가 한국을 첫 번째 성공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조선 투자 220조 원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투자 505조 원과 별개입니다. 합치면 735조 원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자기 성과라고 자랑합니다. 며칠 전엔 법안 안 통과하면 관세 25% 때린다 협박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투자했다.
내 관세 정책 성공이다 자랑합니다. 압박과 자랑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노립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법원 관세 판결도 변수입니다. 합헌 나오면 더 강해집니다. 한국은 계속 압박받을 겁니다. 트럼프에게 좋은 타겟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회가 빨리 법안 통과시키고 정부가 미국과 소통하고 기업이 투자 이행하세요. 환율 주시하고 수출주 조심하고 방어주와 달러에 투자하세요. 트럼프 발언 매일 확인하고 장기 관점 유지하고 희망 잃지 마세요. 트럼프 시대입니다. 압박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강합니다. 준비된 자만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